미 명문대학교 UCLA에서 공학과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까지 두루 전공했었던 한 전도 유망한 대학생은 재학 중에 스카우어라는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를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영화협회, 음반산업협회, 미국 전체 음악 출판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2,500억 달러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22살이었던 그는 절대 감당해낼 수 없었던 그 판결로 인해 생애 처음으로 파산 선고를 당하게 되고 그토록 힘겹게 들어갔던 그 명문 대학조차 중도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 17년 동안 회사를 몇 번이나 창업하고 또한 실패를 거듭하였고 기업 가치 510억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60억 달러의 자산가가 되며 미국 400대 부자들 중에서도 재산 증가율이 가장 빨랐던 1위 부자로 등극하며 전대미문의 공유 운송 네트워크 서비스 우버를 창업하며 화려하게 재기합니다. 그를 지칭하는 말들, 자신이 세운 우버에서 쫓겨난 퇴출자, 우버 기사와 막말 논란을 벌였던 창업자, 직장 내 성추문, 가혹한 기업 문화 창시자, 그 모든 어두운 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에게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밟히고 짓이겨도 절대 죽지 않고 다시부터 생존해내고야만 하는 그의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과 생존 방식이 우리의 성공에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 트래비스는 가장 첫 번째 생존 전략으로 돈 앞에서는 모두를 평등하게 줄 세워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500억 달러로 파산 선고를 맞이하게 되었던 대학생 트래비스는 주위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눅들기는커녕 곧바로 다시 똑같은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 사업을 기존의 동업자들을 설득하여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단지 달랐던 오직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에는 자신을 파산으로 이끌었던 방송국과 영화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이 아닌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자료들을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거꾸로 창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카우어 이후 저는 레드수시라는 회사를 곧바로 다시 창업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했던 그 소송자들에게 똑같은 기술로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복수죠. 일종의 복수. 결국 그는 자신만의 탁월했던 승부사 기질로 좌절 대신 생존을 선택했고 성공과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실패로 몰아넣었던 사람들까지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멀리하고 등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적도 동지도 평등하게 줄을 세워야만 성공이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그 냉엄한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던 트래비스는 또다시 갑자기 불어닥친 닷컴 버블이 닥쳐 그의 성공을 다시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실패를 거듭할 수 없었던 그는 회사 규모와 현금 흐름을 극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트래비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성공 비법은 멈춰서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직원들의 몇 달치 월급까지도 밀리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급여세 중 약 11만 달러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공동창업자 마이클 토드의 신뢰마저 잃으며 그의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트래비스는 살던 집을 팔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얹혀 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수입도 없이 지내게 되며 그마저도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 마지막에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 3명만이 회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세컨잡, 쓰리잡 등을 뛰면서 끝까지 버텨내고 있었고 여러 벤처 회사들을 돌며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트래비스에게 어느 날 오아시스처럼 절대절명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2006년에 드디어 극적으로 벤처 캐피탈로부터 펀딩 수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두 개 펀딩 회사로부터 약 170만 달러라고 하는 펀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 본사를 태국으로까지 옮겨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매출과 회사 형태를 갖추고 나갔을 무렵 당시 최고의 경쟁자였던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에 1,900만 달러의 자신의 회사를 매각하며 태어나 처음으로 백만장자에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에서 명함조차 내밀 수 없을 만큼 소규모의 M&A였지만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 누리지 못할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잣돈을 마련하게 된 트래비스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그 즉시 자신의 창업과 실패 등의 경험들을 10분 살려 창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을 리드하고 신생기업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의 엔젤 투자자로 변신하며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꿈틀거리는 도전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저 단순한 투자자 역할에서 잼패드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젊은 기술 애호가들에게 살롱으로 내주며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도전 역시 큰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 매각으로 벌어들였던 거의 모든 돈들까지 날리며 스스로 부여잡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트레이드마크였던 도전의식까지도 모두 상실한 채 더 이상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 절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삶의 수렁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죽은 송장처럼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던 트래비스는 어느 날 우연히 우디 알린의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 그 작품이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고 투자 대비 9,600만 달러로 가는 어마어마한 수익까지 거두었던 수작이며 심지어는 그 작품을 만들었던 우디 알렌의 나이가 당시 70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젊은 나이였음에도 고작 그 몇 번의 실패 때문에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고 다시 일어서자 라고 말하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나섰던 길에서 그는 자신의 재도전을 축하하기 위해 고급 리무진을 빌리려 했고 차량 서비스를 받는 것과 그 차를 운전해줄 운전자를 함께 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고 거기다 엄청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발견하며 그 즉시 스마트폰으로 고급 차량과 운전자를 매우 간편하게 그리고 매우 저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며 우버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114조 원의 전대미문의 전세계 최초 자동차 공유 플랫폼 사업으로 성장해져 있습니다. 48세 매우 단순했던 아이디어 하나로 거대 기업을 일으켰던 킹 캠프 질레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사를 이끈 최고의 아이디어들은 거의 모두 매우 단순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똑똑하고 슈퍼 히어로 같은 능력을 가진 불세출의 천재가 나와 거대한 성공을 이뤄내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모습들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추앙하며 동시에 또한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무척이나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꿈을 꾸고 기업을 일으킨 사업가들의 열망은 오직 하나, 언젠가는 내 손으로 일으킨 회사가 이 사회가 인정하고 세계가 자부하는 성공적인 회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거대한 꿈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읽었던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징후에 대한 글을 나름의 경험을 얹어 재해석하여 공유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는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다음 3가지의 잠재력을 항상 지니고 있다. 가장 첫 번째는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능력들을 고도로 집중하여 한 곳에 발휘할 줄 알고, 마지막 3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을 이롭게 만드는 데 씨앗이 되도록 뿌리고 다니는 것이다.